한동훈 대표의 당대표 직무평가를 보시죠. 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대표와 협력해주지 않아서, 또는 한동훈 대표가 정치적인 경험이 모자라서, 어떤 이유든 간에 집권 여당의 대표입니다. 그리고 한동훈 대표는 유력한 대선 주자이기도 합니다. 한동훈 대표가 대선에 나간다고 가정하면 내년 9월까지가 당대표 임기인데요. 지금 잘하고 있다는 31.9%, 잘 못하고 있다는 61.7%나 됩니다. 자, 한동훈 대표가 여러 고충도 있겠죠. 하지만 모든 책임을 윤석열 대통령 탓으로, 모든 책임을 김건희 여사 탓으로 돌릴 수는 없습니다. 대통령에게 요구할 건 요구하더라도 본인 스스로가 집권 여당의 대표로, 여소야되기 때문에 어렵기도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들어내야 되는 게 맞습니다. 무조건 잘 안 되면 대통령 때문에, 문제가 생기면 김건희 여사 때문에, 그건 부분적으로는 먹힐 수 있을지 몰라도 모든 이유를 윤석열, 김건희 두 사람에게만 돌릴 수는 없습니다. 무려 부정평가가 61.7%가 되는 것은 당대표가 될 때도 보다도 더 지금 떨어진 거예요. 어떻게든 한동훈 대표가 끌어올릴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돌파구도 만들어야 되고, 어떻게 하면 민생을 더 구체적으로 국민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지. 여당의 대표입니다. 아무나 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전당대회를 통해서 선택을 한 지지층들의 목소리에는 첫 번째, 윤석열 대통령도 좀 변화시켜 봐라. 한동훈 대표가 잘해서, 이것도 있을 테고요. 또 하나는 한동훈 대표가 민생 현안을 잘 돌파를 해서, 물론 윤석열 대통령하고 협력을 해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점을 비켜갈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힘을 실어줬을 때 그것을 또 잘 해낼 수 있고 돌파할 수 있는 정치적인 각오, 의지, 또 결기, 이런 부분도 필요합니다. 같은 조사에서 보시면요, 이것도 보여주시죠.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는 검찰로부터 2년 구형, 5년 구형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여론의 반사이익을 얻고 있어요. 자, 이 이야기는 뭐냐면, 과연 이재명 대표가 잘해서 이런 평가를 받을까요? 자, 이 조사에서 보면 이재명 대표가 잘하고 있다가 51.3이에요. 그 다음에 부정평가는 조금 올려줘야 그걸 볼 수가 있겠네요. 그래프는요. 44.1%입니다. 자, 이 그래프를 보는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거예요. 첫 번째는 이 조사 잘못된 거 아니야? 누가 한 조사야?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여기서 긍정이 51.3이라는 것은 그래도 지금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가 뭐가 풀리질 않으니까 중도층도 응답을 할 때는 반사 이익을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이 가져가는 거예요. 민주당이 잘해서가 아니라 자꾸만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가 삐그덕거리니까 이재명 대표 쪽으로 여론조사에서 긍정적인 것으로 응답이 갔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 매우라는 걸 보십시오. 매우 잘함이 32.1이면 이건 이재명 대표가 하하호 웃을 일이 아니에요. 매우 못함이 35.4%입니다. 근데 중간을 보면은 제가 말씀드렸죠. 느슨한 쪽, 중도층에서는 19.2니까 다소 못함 8.7%에 비하면 반사이익을 가져가는 거죠. 그러니까 여소야대입니다. 총선도 민주당이 잘해서라기보다는 국민의힘이 충분히
좋은 평가를 못 받고 대통령 지지율도 낮았기 때문에 총선 참패를 했어요. 그렇다면 그 반사 이익을 민주당이 오롯이 가져간 겁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지금부터 매우 중요해요. 당장 이번 달에 재보궐선거가 있죠. 2026년 시간이 훅 갈 겁니다. 훅 갑니다. 금방 지방선거가 내년 후내년 다가올 텐데 그때 얼마나 지지율을 국민의힘이나 대통령이 올려놓는가가 중요해요. 자, 결국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가 갈등을 빚으면 그건 결국 공멸입니다. 뭐 좋은 일이 있었을 거고.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가 힘겨루기를 해서 윤한 전쟁이 벌어지면 윤석열 대통령이 이겼다. 그러면 문제가 다 해결될까요? 한동훈 대표가 이겼다. 그럼 문제가 해결될까요? 아닙니다. 어느 한쪽으로 기울어져도 풍비박산이 나는 거예요. 풍지박산이 나는 겁니다. 풍비박산이 나겠죠. 정말 중요한 것은 동심동덕입니다. 또신또덕, 또신또덕. 마음을 같이 하고 똘똘 뭉쳐야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또신또덕. 정말 동심동덕을 해서 경쟁력을 키워갈 때 여소야대가 됐든 국민들의 마음을 얻으면 저출생이든 또 4대 개혁이든 이걸 의료계든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서로 분열되면요, 그건 끝장입니다. 더 이상 미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재보궐선거 이후에 한동훈 대표와 독대동을 하겠다. 그러니까 주변으로부터 갈등이 있다고 오해를 살 필요가 없는 겁니다. 똘똘 뭉쳐서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대표에게 그래도 대통령이 됐고 더 경험이 많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대표에게도 서로 의논하면서 가르쳐주면서 뭐 또 사회적으로는 선배고 또 형이기도 하죠. 대통령이 더 집권 여당의 대표와 또 협의하고 논의하면서 그런 결과를 가져올 필요가 있는데 실제로 이 쿠키뉴스에서 한길 리서치 조사에서 얼마나 윤석열 한동훈 갈등에 대한 걱정이 있느냐 이 조사 결과를 보여주십시오. 그러니까 정치라는 건요 국민들의 마음을 안심시켜줘야지 지지층들의 마음을 안심시켜줘야지 걱정하게 만들면 안 됩니다. 그래도 우리 시청자분들이 배종찬 소장이 일주일에 2번씩 아시아투데이에서 배종찬의 여론 돌직구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이 여론의 분석에서 때로는 여러분들이 공감하는 것도 있고 동의하는 것도 있고 또 공감하지 못하는 것도 있고 동의하지 못하는 것도 있지만 여러분은 전문가를 통해서 배우는 겁니다. 아, 배 소장은 선거를 이렇게 분석을 하더라. 그리고 지지율이라는 것이 선거에서는 어떤 영향을 준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씩 유익한 정보를 배워가는 겁니다. 자, 결과적으로는 이 윤석열 한동훈 갈등에 대해서 우려된다라는 응답이 그래프 조금 올려주시고요. 54.3% 절반이 넘습니다. 우려가 되지 않는다는 것은 35.8%죠. 자, 이런 조사 결과가 나오면 정말 대통령실이나 국민의힘의 여의도 연구원에서 해야 될 일은 제대로 분석을 해서 할 수 있는 방법, 그냥 추상적인 평론가들이 하는 이야기 말고요. 그러면 이 결과를 한 달이든 한 달 반 동안에 바꾸어 놓을 수 있는 전략을 세워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윤한 갈등이 아니라 윤한 갈등이 우려되지 않는다가 60%, 우려된다는 30%밖에 안 되게 이 그래프를 완전히 뒤바꾸어 놓을 수 있는 촘촘한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서로 해동을 왜 했느냐, 왜 대통령은 독대를 안 해주느냐 이렇게 싸울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지지층들이 더 빨려 들어오게 또 중도층들이 더 빨려 들어올 수밖에 그렇게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 능력이 이른바 컨설턴트,
스핀 닥터 또는 알파독이 하는 일입니다. 어떻게 하면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은 더 올라가게, 국민의힘 지지율은 더 경쟁력 있게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고요. 그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이런 협력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그런 행동 방향, 그런 것들을 컨설팅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지금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는 공동위기입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 또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쪽에서는 이런 마음이 들 수 있죠. 아이, 한동훈 대표 말이야. 지금 검사로서 성장할 수 있고 또 법무부 장관까지 만들어준 사람이 누구냐? 윤석열 대통령이죠.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봤을 때는 상당히 서운할 수 있어요. 더군다나 심지어는 한동훈 대표가 비대위원장 시절에 임명을 한 비대위원회는 뭐라 그랬습니까? 김건희 여사를 가리키는 설명이죠. 대놓고 김건희 여사가 누구다 이렇게 얘기는 안 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으로서는 마음이 찢어질 거예요. 왜? 마리 앙투아네트라고 했으니까. 물론 김건희 여사에 대한 판단이 다양할 겁니다. 또 각각일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항상 분석을 할 때 윤석열 대통령의 위치에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말처럼 쉽게 아내를 끊어낼 수 있습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현실적으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아무리 그래도 남편인데 내 아내를 저 수사를 하고 끌고 가서 소환 조사를 하고 포토 라인 앞에도 세우고 이렇게 하라라고 말하는 건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지금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율에 리얼미터의 대통령 지지율도 한번 준비해 주세요. 그리고 심지어는 국민의힘의 경쟁력이 계속 끊임없으니까 명태균 이야기만 나와도 김건희 여사, 김대남 이야기가 나와도 김건희 여사, 심지어는 여러분들 요즘에 기대 가다가 넘어져도 김건희 여사 얘기죠. 김건희 여사 때문에 넘어졌다. 그건 지나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을 조금 전체적으로 추세를 볼 수 있게 보여주세요. 자, 지난 한 3달간의 추세를 볼 수 있게요. 좀 보여주시면 8월, 9월, 10월입니다. 근데 참 이거 보십시오, 여러분들. 아직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는 2년 반이 남았습니다. 해야 될 일이 많습니다. 여러분들, 대한민국은 그냥 개발도상국이나 후진국이 아니에요. 이제 우리는 선진국의 반열에 올라갔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국가 국가 성장률이요. 경제 성장률이 GDP가 5%, 6% 고도 성장을 안 해요. 겨우 2%, 2.1% 이런 성장을 하는 나라에서 대통령의 리더십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야 개혁이 됩니다. 다 생각이 제각각 다르기 때문에 지금 8월 달만 하더라도 32.8, 33.6이던 밑에 긍정 지지율이에요. 27.9로가 있습니다. 이러면 힘을 얻기가 어려워요. 의료계 갈등도 그렇고. 일단은 대통령 지지율이 낮으면요. 의료계 꼭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의사협회에서도 얕잡아 봅니다. 지지율이 27.9%인데 그러니까 원하지 않는 업신여김을 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럴 때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을 끌어올리는 방법이 있어요. 리얼미터 기준으로는 저는 40%가 넘어야 된다. 대통령의 긍정평가는 40% 이상, 부정평가는 50%대. 그러면 대통령 함부로 못해요. 여러분들요, 대통령 지지율이 40%를 넘으면요, 리얼미터 기준으로는 40% 이상, 한국갤럽 기준으로는 35% 이상 받으면요, 탄핵 이야기 못합니다. 큰일 나요. 탄핵을 함께 쉽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한국갤럽 기준으로 대통령의 지지율이 30%대라는 것은 부정평가는 50%대 초반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부정평가가 설사 높다고 하더라도
40%의 지지율이 넘는 대통령을 리얼미터 기준입니다. 탄핵시키겠다? 그건 국민들한테 먹히지가 않아요. 오히려 이재명 대표가 11월 달에 1심 선고가 나올 겁니다. 저는 이 1심 선고가 매우 중요한 게 11월 달에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는 협력을 해서 의료 갈등을 해소하고, 왜? 11월 달에 수능입니다. 더 이상 길어져서는 안 됩니다. 저는 적어도 마지노선이 11월 수능 시험이 있기 전까지는 의정 갈등을 해소해야 된다. 아무리 늦더라도 더 빨리 되면 좋고요. 왜? 혼란을 주면 안 됩니다. 국민들한테. 저는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가 한 목소리를 내면 충분히 지지율이 더 올라갑니다. 자, 이 27.9%가 유난 협력을 한다. 저는 독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용이 중요합니다. 합리적인 지점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가 자, 의료 개혁과 관련해서는 이 방향으로 우리가 좀 조절해서 가겠다. 의사협회도, 의료계도, 전공의도, 전문의도, 의대 교수도, 또 의대생들도 이 정도면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그리고 국민들이 우선 공감을 한다. 이렇게 되면요, 함부로 못해요. 그러면 지지율이 30%대 중반, 그리고 11월로 가면서 이재명 대표의 1심 선고 15일이죠. 그리고 25일 1심 선고가 있습니다. 검사 사칭 위정교사 혐의에 대해서 지금 유죄 가능성을 매우 높게 보고 있지 않습니까? 법 전문가들이, 법률가들이. 그러면 검찰이 유사범죄 최고형을 때린 이유가 있어요. 그만큼 꼼꼼하게 수사를 해서 제시를 한 겁니다. 재판부에. 그러면 재판부도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이 공직선거법도 633, 6개월 1심 선고 뒤에 3개월 2심 선고 뒤에 3개월 빨리 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조국 대표도 지금 재보궐선거 관련해서 뭐 영광에서 월세살이 한다 어쩐다 하지만 대법원 선고가 나오면 바로 구속 수감이 되고 형을 2년 동안 살아야 돼요. 그러면 이건 굉장히 윤석열 대통령과 집권 여당에게는 반사 이익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지지율이 더 올라가죠. 그러면 탄핵 이야기 하기 어렵죠. 그리고 여기에서 성과를 국민 여론을 뒷받침해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그 다음에 각종 세금도 정비를 하고요. 그 다음에 연금개혁이나 이런 부분들은 정부가 자동조정 장치를 비롯해서 구체적인 안을 냈습니다. 이걸 또 더 정교하게 하고요. 이렇게 되면 또 인사를 좀 더 혁신적으로 하면서 물갈이를 하고 이러면은 지지율은 더 올라갑니다. 그러면 40% 이상 지지율이 올라가면 함부로 대통령의 탄핵을 거론을 할 수가 없어요. 많은 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김건희 여사 문제, 여러분들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김건희 특검법 하면 김건희 여사 문제가 사라질까요? 어린 반프러지도 없습니다. 김건희 특검법은 윤석열 대통령의 가장 약한 연결고리이기 때문에 계속 김건희 여사를 때리는 거예요. 게다가 이제 김건희 여사가 등장만 하면은 화제를 모을 수밖에 없거든요. 화제가 집중되면 이것을 또 논란으로 연결시켜서 온갖 그동안 있었던 삼라만상의 일을 다 끄집어냅니다. 도이치 주가 조작, 그 다음에 또 논문, 그 다음에 디올백. 그러니까 계속 반복을 하는 거죠. 거기다가 지금 명태균, 김대남, 그러니까 모든 것을 엮어버리기 때문에 이건 이런 접근 방법으로는 헤어날 수가 없습니다. 가장 근본적인 해결 방법은 뭔지 알겠습니다.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 청취자분들에게, 제가 사랑하는 가족분들에게. 만약에요, 대통령 지지율이 50%가 넘으면 김건희 여사를 건드릴 수 있을까요? 리얼미터 기준으로 50% 이상, 한국갤럽 기준으로 대통령의 긍정 지지율이 45% 이상이면 김건희 여사 문제 건드릴 수 있나요? 저는 못 건드린다고 봅니다. 왜? 아니, 긍정 지지율이 50%가 넘는 대통령의 배우자의
정상적인 활동, 해외 순방에 가는 부분, 그 다음에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에서 불기소로 결정을 내린 부분, 이런 부분들을 더 크게 탄핵 운운하면서 문제 삼을 수가 있는데 지지율이 높으면요. 저는 할 수가 없어요. 물론 총선에서 이기고 또 했더라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지만 저는 지금부터도 결코 늦은 것이 아니다. 왜? 지지율은요, 중간에, 임기 중반에 반등을 하는 사례도 굉장히 많습니다. 실제로 여러분들 두 가지의 사례를 들면요. 하나가 대표적인 것이 MB 때입니다. 이명박 정부 때 처음에 막 강우병, 미국 소고기 문제 가지고 얼마나 난리였습니까? 얼마나 난리였습니까? 그때는 이명박 정부가 끝난 것처럼 야단 법석을 들었어요. 명박산성이다. 또 이명박 대통령이 저기 이제 광화문에서 위쪽으로 바라보면 이제 청와대가 있죠. 저 멀리 아침 이슬 소리가 들려오는 걸 불빛을 봤다. 이러니까 엄청난 위협이었겠죠. 막 군중들이 물대포를 쏘는데도 막 유모차까지 끌고 나. 근데 여러분들 시간 지나서 보니까 광우병이라는 것이 실체가 있는 이야기입니까? 지금 막 LA 갈비 없어서 못 먹잖아요. 호주, 캐나다 다 청정 유구 소고기들이 뭐 쏟아져 들어오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그 부분에 다 매몰이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19%까지 곤두박질을 쳤어요. 이명박 대통령도. 나 다 끝났다. 이제 뭐 정부와 정권이 끝장났다. 그런데 2010년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검색을 해보시면 2010년에 이명박 대통령의 긍정 지지율이 50%가 넘어요. 그때 막 민주당, 친민주당 언론이나 미디어에서는 이게 여론조사 잘못된 거 아니냐, 여론 조작 아니냐. 근데 문재인 정부 때도 여론조사를 하던 그 똑같은 방식이에요. 박근혜 정부 때, 노무현 정부 때 다 똑같아요. 어느 정부라고 해서 여론조사가 다른 게 아니에요. 방식은 똑같은 겁니다. 그런데 그때 이명박 정부가 내놓았던 것이 하나의 변곡점을 만들었죠. 그게 여러분들 뭐냐? 친서민 중도 실용이에요. 그러니까 친서민 중도 실용으로 반전을 합니다. 아주 드라마틱하죠. 친서민 중도 실용. 그러니까 중요한 건 그때 국민들이 무엇을 원하느냐. 얼마나 시끄럽습니까? 영포라인 그래서 바로 영덕, 포항, 영포라인 뭐 야단법석을 들었죠. 정말 실세 없는 공세를 퍼부었어요. 무상급식, 심지어는 천안함 사태가 터졌는데도 불구하고 연평도에 북한의 도발이 벌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부를 막 찍어댔어요. 무상급식. 그 상황에서도 지지율이 반전될 수 있었던 것이 뭐냐면 친서민, 중도실용. 국민들은 무엇을 원하는가? 국민들이 원하는 건 겁니다. 정말 서민들도 잘 살 수 있는 친서민, 중도실용으로 가달라. 그게 이제 결국에는 성공할 수 있는 요체가 된 거죠.